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레벨링 툴 올리고 돌립니다. 눌리나요? 뭐 반응이 없어요. 다른 거 돌려볼게요. 얘는 좀 길게 뺐어요. 오, 뭔가 좀 눌렸어요. 돌아가긴 돌아가죠. 근데 위에 부분만 살짝 돌아가고 말죠. 밑에 부분은 뭐 거의 구멍 송송 뚫린 채로 그대로예요.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쓰이는 이 레벨링 툴들이 길이를 얼마나 빼야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카페를 하는데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저는 종류별대로 레벨링 툴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어떤 거를 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레벨링 툴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요?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015년에 호주에 샤샤 세스틱이라는 바리스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세계 선수대회에 나왔어요. 바리스타 세계 챔피언 WBC라는 대회에 나왔었는데, WBC에서는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바리스타가 막 추출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맛을 보는 심사위원도 있고 테크니컬을 채점하는 심사위원도 있습니다. 근데 그 테크니컬 심사에서는 뭐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채점 항목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지금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원두를 받아요. 이 원두의 표면이 평평하게 잘 작업을 했냐가 그때 당시에 채점 포인트가 있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떻게 했냐, 이전에는 원래 손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레벨링 작업을 한 거죠. 손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다가 평평하게 안 됐으면은 감점 요인이 되더라. 그래서 그 호주의 샤샤 세스틱이라는 선수가 이런 레벨링 툴로 위에 면을 평평하게 해가지고 감점 요인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레벨링 툴이 처음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윗면을 고르고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돌렸고, 감점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돌리나, 내가 손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다져주나, 어쨌든 커피층의 윗부분을 살짝 평탄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레벨링 툴의 깊이도 좀 짧게 뽑아가지고 그냥 윗부분만 평탄하게 해줬어요. 지금도 제가 이걸 윗부분만 평탄하게 해준 거잖아요. 살짝 이렇게 눌러보면은 폭신폭신하게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손가락만 살짝 올려봐도 그냥 푹신푹신 들어가요. 겉보기에만 평탄화가 된 거죠. 아까 제가 투명 바스켓에다가 돌렸던 것도 그냥 윗부분만 좀 평탄화가 됐지, 밑에 층을 보면은 그렇게 잘 다져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레벨링 툴을 지금 짧게 뽑았을 때예요. 자, 그럼 여기서 레벨링 툴의 깊이를 얼마나 빼야 되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짧게 빼면은 초코파이 같은 커피퍽의 윗부분만 삭삭삭 돌고 끝나요. 근데 이 도는 것도 그렇게 평탄화를 잘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직접 해가지고 사진을 찍은 건데, 커피퍽의 윗부분에 설탕을 쭉 깔아요. 그리고 레벨링 툴을 좀 돌려보면은 얘네들이 뭐 90도도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최대 45도 정도만 살짝 돌고 말아요. 고로 레벨링 툴 짧게 뽑으면은 얘네들이 입자를 잘 섞어준다거나 추출을 이롭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길게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레벨링 툴의 탄생이자 아주 불티나게 팔렸던 이유이기도 한데, 광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레벨링 툴이 등장하게 되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엄청난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터집니다. 김상홍 바리스타님의 영상이었는데, 이제 템핑을 안 한다, 레벨링 툴을 길게 뺨으로써 템핑의 효과까지 가져가는 시연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 영상 속에서도 이제 해주셨던 얘기인데, 레벨링 툴을 차라리 길게 빼가지고 템핑을 했을 때 안 들어가는 깊이만큼 얘를 맞춰서 그 깊이에 맞게 빼주는 거예요. 그럼 얘만 돌리면 템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균일화되게 추출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이렇게 모양이 나져 있기 때문에 돌리면 돌릴수록 템핑보다도 더 깊게 들어갑니다. 지금 한번 원두 다시 받아볼게요. 원두를 이만큼 담았어. 그리고 템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힘을 줘서 눌렀습니다.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템핑보다도 레벨링 툴을 길게 뺐어요. 그럼 얘가 들어가서 지금 돌아가는 게 좀 보이시나요?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템핑보다. 템핑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압착이 됐고요. 아까처럼 손을 올려봐도 단단해가지고 눌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추출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추출 속도가 느려지겠죠? 얘가 단단해졌으니까. 그럼 추출 시간이 너무 느려졌어요. 그 다음은 뭘 할까요?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굵게 풀 수 있겠죠. 레벨링 툴을 좀 길게 빼겠다. 이거는 추출 시간초를 느리게 만들게 되고, 느리게 됐으니까 그라인더를 굵게 풀어줘 가지고 굵은 입자를 쓰겠다 라는 게 이제 커피에서 좀 등장하게 됐었습니다. 길게 뺀다라는 거는 커피 파우더들의 공극을 줄인다 라는 얘기도 해요. 이만하던 커피퍽을 공극을 줄여서 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왜 하냐? 아까 그라인더를 굵게 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라인더를 가늘게 사용할 때랑 굵게 할 때, 혹은 가느다란 입자를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할 때랑 굵은 입자를 사용해서 커피를 추출할 때는 맛이 좀 달라집니다. 애초에 그라인더가 칼날이 굵게 돼가지고 떨어져 있을 때랑 가늘게 되어 있을 때랑 분쇄되는 커피의 입자 분포표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다 집어치워 두고 저희는 카페에서 이 레벨링 툴을 어떻게 쓸까 하잖아요. 만약에 가느다란 작은 입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에스프레소를 내리면은 훨씬 더 쓴맛과 진한 맛, 묵직한 톤이 살아나게 됩니다. 조금 정석적인 말로 하자면은 그 원두가 좀 더 많이 나오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굵은 입자를 써요. 그라인더의 타율, 좀 더 균일한 입자들을 많이 끌고 나올 수 있고 향미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쓴맛과 묵직한 맛이 아니고 고소하게 나와요. 그거를 지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레벨링 툴을 짧게 뽑겠습니다. 짧게 뽑아주고, 원두는 저희 중배전, 고소함과 산미톤이 같이 있는 원두입니다. 20g 바스켓에 저는 오늘 19g을 도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벨링 툴을 짧게 뽑은 거를 돌리면은 그냥 윗부분만 조금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게 바리스타 대회, 그 당시 2015년의 대회였으면은 감점 요인은 따로 없을 테고요. 템핑을 해도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출 19g 담았고 2배수인 38g까지 가볼게요. 32초 나왔습니다. 맛을 살짝 보겠습니다. 내 컵노트에서 오렌지 감귤류 맛이 나는 것 같지? 오, 되게 잘 나네. 고소한 견과류 향 잘 나왔고요. 바디감이나 이 마우스 필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잘 나왔습니다. 저는 마시자마자 막 오렌지가 팍 떠오르는데,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신맛과 쓴맛의 균형을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쓴맛의 계열이 조금 더 높습니다. 상큼함도 있지만 그 속에 쓴맛과 자극적인 느낌이 살짝은 있다. 이제 레벨링 툴을 길게 뽑은 추출을 해볼 겁니다. 훨씬 더 길게 빼보겠습니다. 레벨링 툴은 그러면 얼마나 뽑아야 돼요? 라는 거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 따라서도 다 다를 테고, 원두나 그라인더에 따라서도 원두가 쌓이는 높이가 달라요. 지금 제 뒤에 보면은 그라인더가 3대가 있잖아요. 그라인더 3대에다가 똑같은 원두를 넣고 똑같은 추출 레시피를 만약에 맞추잖아요. 그런데 원두가 쌓이는 높이가 달라요. 이 포터필터 안에 들어가 있는 바스켓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다 모르는 상태라서 레벨링 툴을 정확히 몇 미리를 뽑으세요 라는 거는 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레벨링 툴을 아까보다 훨씬 더 길게 빼줬고요. 이렇게 길게 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커피퍽이 꽉 눌리겠죠. 그러니까 추출이 느려질 거예요.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굵게 이동해 줄 거예요. 저는 이 메저 로버 S 그라인더 기준으로 분쇄도를 7칸 굵게 이동을 해볼게요. 속에 털어내 주겠습니다. 7칸을 굵게 이동했잖아요. 그라인더에서 7칸 정도 이동했으면 지금 32초 나왔던 게 한 10초? 뭐 이렇게 콸콸 쏟아질 거란 말이죠. 다시 똑같은 19g 담고 레벨링 툴을 굵게 뺐으니까 이 안에서 쭉쭉쭉쭉 물결 파동 치면서 들어가겠죠. 지금 돌려봐도 살짝 빡빡합니다. 템핑을 해도 들어가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분쇄도를 7칸을 풀었지만 추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죠. 35초 나왔습니다. 분쇄도를 7칸을 굵게 했지만 레벨링 툴을 길게 빼가지고 추출 속도를 맞춰준 거죠. 맛을 보겠습니다.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신맛과 쓴맛의 균형에서 좀 쓴맛이 좀 더 높았다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입자가 굵어지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면은 그 쓴맛이 아예 안 느껴질 정도입니다. 훨씬 더 커피가 상큼하고 향미의 강도가 훨씬 좋아요. 어떤 분은 당연히 이런 쪽의 뉘앙스를 좋아할 거고, 어떤 분은 이렇게 상큼하고 달콤하고 향미가 빵 터지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슷한 도구가 이 친구인데, 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포터필터에 만약에 올려두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돌리는 만큼 아주 최대로 눌리게 됩니다. 뭐 이런 레벨링 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템핑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 간의 균일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에스프레소 추출의 맛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커피퍽이 꽉 눌리기 때문에 입자를 굵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고로 커피가 밝아지고 향미가 좋아지는 커피가 된다. 그에 반대로 나는 되게 쓴맛도 좀 있어야 되고 바디감도 있고 묵직함도 좀 줘야 되고 이렇게 무거운 계열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느낌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원두를 사용하시는 업장인데 레벨링 툴을 길게 빼거나 이런 추출 도구를 쓰는 거를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레벨링 툴을 어쨌든 짧게 빼서 써야겠네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안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짧게 뺐으면은 그냥 윗면만 이런 수준인데 그게 이제 커피 추출에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레벨링 툴을 길게 빼고 쓸 경우, 아니면 커피퍽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는 분들이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피퍽이 되게 단단하게 눌렸어요. 추출 버튼을 눌러요. 이 위에 물이 쌓이고 압력이 가해져서 추출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너무 단단하잖아요. 물 통과가 잘 안 돼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는 계속 나가라고 막 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추출이 쉽사리 망가질 수도 있고요. 밀리지 않고 여기서는 계속 물이 맴도는 상태잖아요. 커피에서 쉽게 과다 추출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떫고 텁텁한 맛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고소한 커피를 먹을 때는 커피에서 뭔가 나무 같은 향이 나지? 지푸라기 향 같은 거나 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만약에 레벨링 툴을 길게 빼고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 거야 라는 분들은 전반적인 추출 시간초를 막 40초 이상, 35초, 38초 이 정도까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있어요. 차라리 깔끔하게 나오는 커피를 선호하시면은 추출 시간초도 뭐 25초, 27초, 28초 빠르게 당기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레벨링 툴이 과연 카페에서 꼭 필요할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을 다 이해하고 진짜 추출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분이라면은 오케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 그래도 남들 다 쓰는데 저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짧게라도 빼서 그냥 좀 쓸까 하는데, 그렇다면은 레벨링 툴을 사용함으로써 커피가 맛있어질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추출이 잘 되고 말고는 그런 게 아니라 에스프레소 머신의 상태라든지 세팅, 그라인더의 분쇄 능력, 원두 알갱이들의 균일한 도징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 바쁜 카페에서 혹은 직원들 간의 이런 추출 균일화 때문에 길게 빼가지고 템핑 작업을 생략하고 넘어가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장사하다 보면은 커피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거래처분들 설문조사를 이렇게 받기도 했는데, 하루에 그라인더 조정을 몇 번 정도 하시냐 하니까 2번에서 3번 정도가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원두는 세포를 벌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벌어진 식품들은 이곳의 온도가 따뜻할 때, 차가울 때, 뭐 습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물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국에는 커피 퍽을 이렇게 받아도 쌓이는 높이가 하루 종일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아침에는 이만큼 쌓이던 게 점심에는 이만큼 쌓일 수도 있고 오후에는 또 이만큼 쌓일 수도 있고, 근데 레벨링 툴의 깊이를 뭐 길게 뺐어도 계속 그게 똑같다면은 추출해서 편차는 계속 나겠죠. 그래서 템핑을 생략하고 레벨링 툴만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미세한 높이 차이를 그래도 중간중간 누군가는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커피의 맛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어떤 레벨링 툴을 사야 하는가? 저한테는 이제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80,000원짜리도 있고 300,000원짜리도 있지만, 저렴한 레벨링 툴 같은 경우에는 손도 좀 불편하고 곳곳에 원두 가루가 진짜 잘 낍니다. 반면에 좋은 레벨링 툴은 원두 끼임 문제라든지 내 손이 훨씬 더 편한 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영상에서 이 에스프레소 추출 도구들을 다 추천해 드리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설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결국 원두를 꽉 누를 거냐 위에 층만 살짝 할 거냐입니다. 남들 다 쓴다고 해가지고 따라 쓰지 마시고, 진짜 필요할 때 이 원리를 이해했고 내가 추출해서 이런 맛을 더 끌어내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을 때 그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